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날씨가 더울 때 차갑고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드시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을 겁니다. 통쾌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기분 좋고 시원한 뉴스를 봤을 때 쓰는 새로운 표현법이 바로 이 사이다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세금 징수 드라마 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갖은 편법으로 세금 안 내려는 사람들 추적해서 세금을 받아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납세금 납부하셨습니다. 이 말이 바로 사이다다, 이런 평가들이 있던데요. 오늘은 대책 마련 TF에 들어간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또 똑똑한 경제생활에서는 세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 정보들 시원한 사이다처럼 여러분과 나눕니다.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2시부터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이 주택용 전기요금, 이 여름 내내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정상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은데요. 당정은 이미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이 누진 구간을 늘리거나 또 요금을 조금 감면해주는 혜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썩 좋지 않습니다. 생색 내기다. 근본적 처방은 안 하고 왜 이런 것만 하느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출범한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개편 방향, 어떻게 향해야 할지, 또 근본적인 문제와 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 조성봉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여름 내내 정말 뜨겁게 이 전기요금 누진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정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누진제 구간을 한 3단계 정도 축소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이 누진제 개편 전체적인 방향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먼저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6단계이고 또 누진율이 11.7배입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누진제 단계를 줄이고 또 누진율을 좀 줄이는 것이, 좀 대폭 줄이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누진제에 대한 지금 과도한 어떤 가정용 종교금에 대한 부담을 좀 대폭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외국이랑 비교하면요, 폐지하거나 아주 누진율을 거의 미미할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네. 제도라는 것을 그렇게 단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등장한 것 중에, 누진제가 지금 현행 6단계, 또 누진율은 11배 가까이 되는데, 이걸 3단계는 3.6배 정도 누진율을 축소하는 방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 꽤 절감될 수 있다. 6단계 같은 경우는 44,000원 정도, 또 연간 한 52만원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분석들 나오는 배경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연간 한 4만 원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누진제 요금 폭탄, 그게 국민들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쓴 만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없지만, 쓴 정도에 비해서 지나친 누진제가 적용돼서 요금이 한 30만 원 정도 갑자기 더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것이 국민들의 생각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 제도 자체의 출발도 벌써 한 30년, 40년 전쯤에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일 쇼크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 제도의 유지의 의미 같은 것들을 좀 대폭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좀 구간 단계 조절이라던가 약간 좀 미시적인 정책, 근본적인 바뀌는 게 아니라 미시적인 것만 손댄다, 이런 불만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그렇죠. 이번에 고치는 김에 장기적으로 용도별 요금제라든지 산업용 요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요금 구조에 대한 것도 한꺼번에 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나온 얘기가 주택, 산업, 교육, 일반 이렇게 여러 가지 7개 용도별 요금제 폐지하면서 계절별로 시간별로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선택 요금제를 하겠다. 이걸 좀 알아보니까요, 약간 핸드폰 요금제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네. 진행되는 것들은 좀 타당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현재 가정용 계량기는요. 네. 기계식 계량기여서 시간대별 또 계절별 계절은 가능하지만 시간대별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네. 한 달 쓴 총량만 기록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자식 계량기가 보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보급이 되면은 시간대별로 피크타임 때는 좀 더 비싼 요금을 내고 그렇지 않은 때는 좀 싼 요금을 내서 여름철 피크 시간을 좀 피해서 냉방을 틀 수 있는 지혜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아직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 흔히 그 두꺼비 집이라고 하죠. 그 열어보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전기식 계량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도 마련되지 않아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지금 올여름에 폭발하고 있는 이 누진제에 대한 여론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조금 늘려서 요금 감면을 하겠다. 한 3개월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론은 좀 들끓고 있습니다. 한전으로서는 많은 돈이 지출되긴 하겠지만,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추가적으로 한 달에 20만 원 또는 30만 원을 갑자기 요금 폭탄을 맞았는데, 정부에서는 2만 원 또는 3만 원 정도 깎아주겠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전기요금의 누진 배율에 따른 부담과 정부의 할인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내야 될 비싼 그렇죠. 돈보단. 예. 예. 지금 낼 돈은 20-30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은데 깎아주는 거는 기껏해야 2-3만 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예. 전기요금 이런 공공요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큰데 좀 구체적인 얘기로만 자꾸 이렇게 좀 이슈가 화제되는 것 같습니다. 검침일도 논란이더라고요. 검침일에 따라 정말 복불복으로 요금을 할인받고 못 받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건데 좀 공공요금에 대한 근본 정책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지 않은 것들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저도 이번에 이 검침일에 대한 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네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한전이 판매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검침일이 이렇게 다르면 최소한도 피크 때 한 석 달 정도의 평균을 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적용을 해야지 어떤 가구는 그 검침일에 따라서 누진율이 비싸게 적용되고 또 어떤 가구는 거의 비슷하게 썼는데 또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은 이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네. 문제는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예. 한전 쪽에서는 일부 날짜를 정해서 검침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업무량이 과중하고 자기들이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검침일 통일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좀 개선 방안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평균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한전 사정이고요. 네. 소비자한테 형평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주택용 전기요금 결과적으로 지금 근본적인 손을 보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인데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해 가야 할까요? 좀 방향을 많이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근본적으로는요. 주택용이라는 거를 따로 하기보다는 이런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전압별로 간다든지 또는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이번에 누진제를 좀 줄이고요. 네. 그다음에 누진제를 줄일 때 1단계 같은 거는 좀 올려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6단계나 5단계는 많이 내려주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쓴 만큼 안 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요금 폭탄은 좀 심하지 않겠냐. 좀 징벌적이죠. 예. 그렇죠. 그것이 핵심이니까 전기요금을 나중에 좀 모자라서 한전이 5% 또는 10%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요금 구조가 이렇게 좀 불공정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반감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국자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좀 부자 감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에어컨이 대부분 보급돼 있는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는데 이 부자 감세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자 감세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저소득 계층에서 전기 쓰는 양도 많고요. 네. 또 많은 가족 수가 많은 데서 전기 소비량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부자들은 오히려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부자 감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많은 여론에서도 데이터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증거가 있으니까 좀 이런 표현들은 또 약간 통합을 위해서도 좀 수정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제 주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문 열어놓고 에어컨 펑펑 틀면서 집에서는 에어컨 못 튼다 이런 비교들이 나왔는데 산업용 요금은 좀 인상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이 개편 방향 옳은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개문 냉방은 산업용이 아니라 이제 일반용이고요. 영업장에서 쓰는데. 예, 그건 이제 일반용이고요. 그 일반용도 좀 정상화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또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좀 천차만별입니다. 이 경우에 네. 이제 전압별 요금제를 잘 적용하고, 네. 또 비싸게 내야 될 산업 공장 같은 데서는 좀 비싸게 내야 되고, 또 발전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는 좀 요금을 또 많이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차등화, 또 전압별로 차등화해서 산업별 전기요금을 차제에 좀 제대로 정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계량기 문제가 사실은 좀 전체적인 문제를 암시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용도와 또 사용, 비중에 따라서 요금을 공평하게 매기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공공요금 문제, 이 전기요금 말고도 앞으로 좀 터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이 공공요금과 비용에 대한 정책들 기본적으로 좀 기조 자체,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조 자체가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목표나 지향성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공공요금을 예전에는 또 너무 싸게 해서 사실은 2011년 9월 15일에는 전기가 모자라서 순환정등 사태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요금을 너무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하거나 또 조절하지 말고요. 네. 독립적인 규제기관에서 공정하게 이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별도로 설립해서 공공요금에 그렇습니다. 대한 부분들을요. 이건 좀 사례가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선진국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네. 공공요금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립규제기관이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검침일자 같은 판매 네. 서비스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판매 부분에서도 이제 경쟁을 도입해서 판매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러난 것만 좀 잘 태스크포스 회의에 전달이 돼도 좀 좋은 안이 도출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조성봉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어려워 보이는 경제도 쉽게 공감하며 퀴즈처럼 풀면 경제도 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는 분께는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씩 보내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돈인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화가 귀해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는 좀 쉬운 편인데요. 즉 이것이 싸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것 투자의 적기로 보고 돈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외국 돈입니다. 유명한 나라의 돈인데요. 예금은 전월 대비 57억 4천만 그리고 또 전체 557억 4천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의 단위이자 돈 이름 자체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이것이 강세로 즉 이 돈이 더 비싸질 거라는 기대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뭘까요? 전문가들은 환율 움직임 예측하기가 어렵고 변동성이 크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또 분산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 단위입니다. 정답 두 글자입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캠페인 들으시고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경제 주요 뉴스입니다. 유사 수신을 비롯한 불법 사금융 행위가 많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뚫고 들어온 숙주 같은 일인데요. 잠시 후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주거안정 월세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필요한 분들은 이 혜택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가 평균 48만 원입니다. 싼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제 톱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유사수신을 비롯한 불법 사금융 행위가 더 진화하고 더 치밀해지고 있다. 그만큼 또 어려운 점을 파고드는 걸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사수신 행위는 이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이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을 하고 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좀 모으는 걸 말하는데, 네. 대부분은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 신종 금융 기법이 좀 발달하면서 P2P나 크라우드 펀딩 또 이 가상화폐 투자 같은 이 신종 유사수신 행위도 좀 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유사수신 신고 접수도 2013년에 83건, 14년에 133건, 그리고 작년에는 253건 등으로 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7월 현재 348건을 기록을 하면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좀 넘어선 상태입니다. 예, 이 정도 상황이면 좀 강력하게 처벌해서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좀 당국도 좀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피해는 큰데 처벌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피해가 무관하게 이 벌금만 5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 금융위원회가 좀 이에 따라서 이제 위법 행위에 따라서 얻은 이익에 따라서 이 벌금을 좀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정거래로 인한 이 손실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매기고 또 그 규모가 50억 원을 넘어서면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처벌 외에도 이 정기적으로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함께 공조치도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피해액과 무관하게 벌금 5천만 원만 내면 되던 시절 이제 좀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금감원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요일마다 늘 이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좀 요령들이 나왔죠? 네, 오늘 또 팁을 좀 내놨는데요. 우선 이 전화로 정부기관이라고 좀 자처하면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그러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이 돈을 보내달라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특정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를 하거나 또 안전한 곳으로 좀 돈을 옮겨야 된다면서 이 돈을 보내라고 하면 100% 좀 보이스피싱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 광고도 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는 해당 금융회사가 실제로 있는지 또 대출을 권유하는 사람이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등을 좀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 금감원 홈페이지나 이런 곳 가면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야 되고요. 네. 채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이 문제인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계속 여전히 많죠. 네, 그런 절박한 심정들을 좀 악용하는 사례가 좀 그런데 이 정상적인 기업의 채용 절차에서는 급여 계좌 개설 등을 이유로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급여 계좌 등록은 취업 후에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본인 명의 계좌만 알려주면 되는데 이 대출 비용 등을 이유로 또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좀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이 금융회사는 전산 비용이나 보증료 같은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인하는 사기범도 많다고 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사람들을 더 타겟으로 삼는 거 조심하시고요.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안부 전화할 때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셔서 서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권 한파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은행권 위기도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일자리 수가 줄고 있네요. 네, 금융권 일자리는 연봉이 높고 또 상대적으로 안정성도 높아서 그동안 좀 선망의 좀 대상이 되곤 했는데 최근엔 이런 일자리가 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늘고 또 신규 채용은 좀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금융업 종사자 수를 보니까 최근 1년 새 10,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에서 9,600명 이상 좀 많이 줄은 일자리가 사라졌는데요. 이 금융권의 취업자 수도 좀 매년 줄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체 취업자 가운데서 금융업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말에 3.4%에서 작년에는 3%로 떨어졌습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이 배경이 나왔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권 전반이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경기 침체가 좀 길어지고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 데다가 또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핀테크를 비롯해서 이제 금융산업의 구조가 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도 좀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금융권의 고임금 역시 좀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 금융회사처럼 실적이 좋을 때 연봉을 많이 주고 나쁠 때는 적게 주는 이 유연한 임금 체계가 아니어서 실적이 나빠지면 우선적으로 좀 인력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예, 환경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경제가 치닫는군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께 월세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저희가 한번 또 소개해드렸는데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인데요. 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좀 낮은 이자로 매월 3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좀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학금 수급자 등이 일부 대상만 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금리는 조금 높아지는데, 기존에 해당자는 연 1.5%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는 연 2.5%로 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용 방법은요? 그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후에 임대차 기간 중 언제든지 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월세금 대출 건별로 이제 보증서가 발급을 되는데요. 이제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대출 신청과 상담은 인터넷 검색창인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치면 구비 서류 등의 상세 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은행 창구에서도 좀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월세 대출이 좀 절박할 것 같은 청년층,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를 알아봤더니 평균 48만 원. 굉장히 비싸네요. 네, 생각보다 더 비싼 걸로 나타났는데, 이제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다방이 서울 주요 대학가 10곳을 조사했는데요. 원룸의 평균 월세가 48만 원, 보증금은 1,158만 원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시내 매물 4만 건 중에서 주요 대학가 주변에 33제곱미터 이하 원룸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원룸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교대가 있는 서초동으로 평균 72만 원이었고요. 이어서 홍익대 근처인 서교동과 창전동이 51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은 서울대 근처인 봉천동, 신림동 지역으로 평균 3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좀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중에 유통 중인 5만 원권이 70조 원을 넘어섰다. 그 5만 원권은 또 푼 만큼 또 다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한국은행의 자료인데, 지난달 말 현재 5만 원권의 발행 잔액이 70조 4,308억 원을 기록을 해서 한 달 전보다 5,800억 원 넘게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6월에 5만 원권이 발행된 이후에 처음인데요. 7월 말 현재 그 전체 화폐 발행 잔액이 91조 9,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5만 원권이 무려 77% 가까이 차지하는 거고요. 이 동전을 제외한 지폐로만 따지면 79%가 5만 원권인 셈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폐 발행 잔액이 좀 다른 지폐들은 줄고 있는데 5만 원권은 또 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 만 원권과 5천 원권, 1,000 원권은 모두 전달에 비해서 발행 잔액이 줄었는데요. 5만 원권만 늘었습니다. 5만 원권 환수율이 좀 다른 지폐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 좀 머물면서 이제 지하경제 유입 논란도 좀 계속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은 정기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는 성향이 커지고 있고, 또 여기에다 이제 현금 은닉수단으로 고액권을 선호를 하면서 5만 원권 유통이 좀 계속 줄고 있다고 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5만 원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톱뉴스 등의 톱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대학가 원룸 월세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네. 부모님 월급도 안 오르고 아르바이트비도 좀 찔끔찔끔 오르는데, 이제 월세와 등록금만 좀 가파르게 치솟고 형국이어서 청년들에게 좀 탈출구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가장 어려운 사람이 힘들면 좋은 사람도 언젠간 힘들어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긴급진단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뉴스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요즘 퀴즈로도 나왔었죠. 이 한국 돈 대신 이 나라 돈을 사자. 미국입니다. 미국 돈을 사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에서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몰리는 이유, 바로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환율 문제, 또 그리고 한국 증시도 계속 상승세를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흐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그 미국 돈 인기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축액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원화 기준으로는 달러가 약세를 상당폭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산들 때문에 달러 쪽에 대한 그 관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네. 달러 관련 상품들에 대한 문의도 많이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곧 또 달러가 떨어지거나 네. 달러 가치가 올라가거나 할 경우에는 오히려 또 손해를 보시거나 뭐 여러 네, 가지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환 관련 상품들은 굉장히 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할 때도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변동성이 커서 위험을 안겨주는 것들이 환의 변동인데요. 네. 왜냐하면 환에 대한 변동의 흐름들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주식시장 예측하는 것보다 환율의 흐름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데요.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업들과 산업의 흐름들을 예측하면 미래를 조금은 어느 정도 전망이 가능한데요. 전망이 네. 좀 틀리지 않게 맞출 수가 있는데 환율이라는 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책의 변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1,100원이 깨졌다가 다시 1,100원이 살짝 회복을 했는데요. 뭐 1,100원이 깨질 때는 계속 원화가 강세일 것 같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한 정책 당국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정책 당국이 수출 드라이브를 어느 정도 걸 것이냐에 따라서 그 방어 포지션도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흐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또 그 상대국에서는 또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원화가 저평가다. 제대로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압력이 있으니까요. 그런 관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환 예측이 정말 실상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 추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세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원화의 그 흐름들을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은 뭐냐면 그 나라의 경상과 무역 수지들이 중요한 그런 톤이 되고 또 하나는 정책 당국의 정책 의지가 또 하나 중요하게 됩니다. 네네.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무역 흑자가 나고 있고 경상 흑자가 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원화 강세로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방향이고요. 그러나 지나친 강세는 수출 기업에 굉장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선 정책 당국이 막을 겁니다. 이 줄다리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단기적으로 강세가 적지 않게 큰 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방어가 나올 때가 되어서 지금부터는 워낙 강세의 속도는 그동안에 비해서는 현재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달러가 싸다, 달러 사자, 그리고 비쌀 때 팔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 또 경상 수지에 대한 부분들 주목해야 되고 또 정책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 국가가 개입한다라는 것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증시가 30분 연장됐지 않습니까? 지금 꽤 그렇습니다. 지났는데 오늘 네. 좀 코스피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코스피 11.72포인트 전일 대비 0.57%가 오늘 2055.4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가장 높은 가격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오르냐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네. 반드시 꼭 이해하셔야 될 게 이 통화의 흐름입니다. 통화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요. 네. 통화의 승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즉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감을 못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하게 통화가 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이고요. 네. 이렇게 통화가 늘면 통화가 어디인가에 위치해야만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것이 통화량이 늘었고 저금리가 됐던 것이 원인이고요. 주식시장은 사실 그동안 그런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해외는 먼저 받았죠.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한국에도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렇게 상승한 데는 역시나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그 투자가 컸습니다. 오랜만에 한 2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많이 올랐고요. 네. 또 하나 오늘 이런 강세를 보여줬던 건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오늘 160만 원이 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갤럭시 S
세븐 노트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또 하나 반도체 쪽도 굉장히 상황이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분 관계에 관련된 언급이 좀 있을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삼성전자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0.47% 상승한 696.93포인트로 마감해서 양장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환율 또 증시 여러 가지 삼박자들이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세무회계 이야기 똑똑한 경제생활 네, 똑똑한 경제생활 매주 목요일 찾아오는 스튜디오 초대 코너입니다. 여러 가지 세금 또 세금에 둘러싼 이야기들을 통해서 경제를 좀 잘 이해하고요. 또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죠. 똑똑한 경제생활의 메인이시죠. 네, 현대회계법인의 손정한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번에 저희가 구글세 이야기 했어요. 들어보신 분들 반응을 제가 항상 방송이 끝나면 들어보는데 어렵다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의 대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저도 이렇게 설명하고 말았는데 이 조세 피난처 얘기도 했거든요. 기업들이 사실은 어느 국가에 소속돼 있다, 어느 나라 땅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사실은 좀 세금을 안 낸다. 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조세 피난처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주에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 얘기였는데 좀 부가로 하실 얘기가 더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요즘에 결국엔 상속세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제가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네. 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사서 이제 봤는데, 네. 딱 내용에 들어오는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네.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 하나가 이제 죽는다는 사실이고, 죽음이고요. 예, 네. 또 하나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는 네. 사실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 네. 이게 아마 둘 다 사람이 꼭 피하고 싶은데 결국 피할 수 없는. 네, 피할 수 없는 예. 것인데 이것도 외국 저자가 쓴 글인데 예, 세금 내기 싫은 거는 한국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금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발음도 비슷하네요. 네. 자, 이 세법책은 아닌데 결국은 세금에 혹은 세법에 관련돼서 많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네요. 보신 게. 네, 제가 꼭 그 책을 살라고 했던 건 아닌데, 네네. 예, 그런 책들이 요즘에 제가 라디오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네. 좀 방송하고 난 뒤에 좀 어렵다고 얘기하신 분도 간혹 계셔서, 네네.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예, 그런 책을 또 샀는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예. 아니 저희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채워주시니까요. 항상 청취자분들을 모시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정치적이기도 하면서 좀 큰 이슈거든요. 과거 영국이 맞나요? 이 창문에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창문의 개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정도였었고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세금들이 있을 정도였고 그런 반면에 세금이 없으면 국가라는 공공 시스템은 마비돼 버리고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저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좀 상식을 쌓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된 사례 과거는 참 많았었고요. 네네. 예, 또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세금을 많이들 또 피해 나가셨고요. 네. 예, 지금은 또 탈세가 이슈지만 사실 과거에는 세금 때문에 밀란도 일어나고 또 아니면 예전에 책을 보니까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부과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지금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에 대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보면 혹시 나한테도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 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섬뜩하거든요. 어쨌든 뭐 알파고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세무공무원분들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이지만 종종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런 정도의 어떤 세금이 과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배려가 안 되는 경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던 분들도 가끔 이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이렇게 부과당했는데 이거 좀 내가 억울하다, 잘못 부과당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보통은 다 구제 절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잘못 부과되었으니 시정해달라는 것을 이제 불복이라고 부르는데요. 불복. 예, 모든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표현이 그래도 좀 거칠게 느껴집니다. 불복 뭐 그런 네네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인데 불복을 뭐 통상적으로 많이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뭐 많이는 하지는 않으신데 네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국가의 세금에 대해서 많이들 뭐 국세청에 대해서 많이 모서들 하시는데 네. 그 불복 비율 자체는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단지 내가 안 내 이게 아니라 내 세금을 정당하게 내서 정당하게 쓰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뭐 당연한 국민의 권리, 헌법적 권리인 것 같습니다. 이 불복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절차가 있는데요. 제가 뭐 그걸 다 설명드리려면은 좀 많이 복잡할 것 같으니까요. 그건 일단 제가 넘어가고 한 가지 좀 제가 유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불복에는 불복 기한이 있습니다. 아, 시기가 정해져 있군요. 네,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까지 반드시 불복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기한을 놓치시면은 절대 판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 진짜 임박해서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뭐 오늘이나 뭐 내일쯤이 불복 기한인 것 같네. 계산을 해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정 안 되시면은 인적 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들만 적고 내용은 빈칸으로 하셔도 사실 됩니다. 일단 신청서만이라도 제출하셔야 한다. 아, 예. 이런 시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엄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불복을 신청하면 뭐 대개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 그렇구나. 좀 저희가 무리하게 세금을 많이 매겼네요. 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받나요? 어떻습니까? 뭐 비율이 많지는 않지만 통상 보면은 제가 뭐 정확한 그 데이터는 아니지만 한 20%에서 30% 정도는 그래도 승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내지 않고 불복 신청을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불복 신청도 이제 절차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 전에 할 수 있는 불복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 납부 기한 이후에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다만 세금 납부 기한 이후 불복 절차도 이제 세금 납부 안 하셔도 괜찮긴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 연 11%에 가까운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먼저 납부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예, 일단 납부하고 추후에 좀 가부를 따져보는 게 낫죠. 만약에 납부하기 전에 그랬다가 행여나 또 내는 게 맞다라고 하면 가산세까지 내야 되는 약간 괘씸죄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상속세, 증여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산을 많이 가진 계층, 또 지금 청년이라든지 또 후세대는 좀 자산이랑 없고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상속증여 이슈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불거질 수도 있는데 이때도 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를 하시면, 탈세가 아니라 절세가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탈세는 불법이죠. 다만 이제 제가 업무상 상담할 때는,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손정환 회계사를 찾아와서 좀 세금을 정당하게 좀 절약하고 싶다, 절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못 드리는 얘기를 방송을 빌어서 어떤 얘기입니까?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지금 당장 급하게 이제 세금을 줄이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단기적인 방법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 이제 세금을 안 냅니다. 장기적인 방법인데 세금을 안 낸다. 지금 솔깃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물질적인 자산이 아니라 같이 대하시고 경험이라는 자산을 좀 물려주시면 좀 됩니다.
뒤에 붙어있는 웃음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네요. 제가 이런 것과 유사한 농담을 이렇게 어디 일행들과 여행 갔다 오면 하거든요.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났어. 이거 중요한 걸 두고 왔는데 이러면 다들 놀랍니다. 뭘. 아름다운 추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저를 차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그 심정이 지금 청취자들 심정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맞는 말씀이시죠. 경험. 어떤 자산, 외국의 명문 가문들이 물려내려는 어떤 그런 사회적 책임과 아주 숭고한 정신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우스개처럼 얘기했지만 아주 중요하죠. 근데 당장 오시는 분들은 재산에 대한 절세가 시급한 분들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렸다가는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대 말씀을 못 드리지 못합니다. 네. 그래도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회계사 업무의 특성, 업무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업이 이제 망하거나 아니면 네. 구조조정을 하면은 이제 다른 기업이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 기업을 네. 그런 업무를 이제 회계사가 참여합니다. 네네. 물론 이제 여러 번 저도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뭐 인수 업무에 참여해서 제가 그 회사에 망했던 회사의 사업을 검토해 보면은 네. 이 회사가 왜 망했지? 도저히 망할 수 없는 기업인데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이고 불황에도 뭐 장사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망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왜 망하게 된 거죠? 망하지 않을 조건이 충분했는데 망했다. 그 내막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경험이라는 부분. 네. 그래서 아마 너무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은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문적인 지식은 있지만 어떤 일상적인 지식, 네. 지금 한국에서의 지식 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네. 그런 것 때문에 경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어떤 경험적이라는 건 사실 어떤 문화적인 공감, 토대, 뭐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적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인데 그냥 어떤 경영 기법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겠죠. 반대 경우도 있습니까? 경험이 풍부해서 좀 잘 헤쳐나가는 경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예, 그런 경우도 참 제가 존경심이 드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뭐 아주 어려운 여건이나 뭐 성공 확률이 매우 낮아서 낮아도 사업을 성공하거나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물질적인 배경이 전혀 없어도 성공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경험에 대한 상속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경험을 상속해 주시면 여러분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경험이나 가정 교육은 자식에게 아파트 한 채나 다른 재산을 사실 물려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그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공짜는 절대 아니고요. 잘 보면은. 네. 예, 경험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금전 비용도 들고 또 기회 비용이나 시간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식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하려면은 또 본인이 주말에 꼭 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하시려면은 아무래도 월급이 좀 적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또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쉬시면은 아무래도 또 개인 사업 수입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사실은 이게 회계와 이게 절세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연관되어 있는 더 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잡은 물고기를 내 자식에게 주고 싶겠지만 어떻게 보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이득이다. 심지어는 세금도 안 낸다. 지금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또 너무 물질적인 부분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여러 기업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네. 재산 모으는 거는 오랜 시간 걸리지만 이게 없어지는 건 또 한순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들 보면은 본인에게는 이런 일이 아니면 또 나의 자식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많은 경험을 하도록 한다면 이게 꼭 지식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경험을 하도록 한다면은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재산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망할 확률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망한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재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중요한 가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가치 안에 이익이 있을 때 그 이익도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똑똑한 경제생활이 아니라 뭔가 현명한 경제생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관련 있는 얘기고요. 예.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실사례 중심으로 재미있는 얘기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였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 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6462님께 생수 선물 드립니다. 물을 사드시는 부모님께 드리고 싶네요 라고 하면서 정답 달러 맞춰주셨고요. 2817님 여행 스케치입니다. 요즘 너무 더운데 라디오 들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애들이랑 시원하게 콘서트 보러 간다고요. 네, 다녀오십시오. 원마운트 티켓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티켓 당첨될까요?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